이번 시즌에 캐스팅 발표가 났는데 당신이 당신에게 닿기까지를 고무 오리를 보면 꿈이 이뤄졌어요. 싱얼롱데이 오늘 처음 만드는 뮤지컬입니다. 안녕, 효연입니다. 이번 달 공연 뭐 봤니? 5월편. 또 한 달이 가고 바로 요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제가 지난 4월에는 공연을 조금 덜 봤었죠. 이번 달에는 연극, 뮤지컬, 공연 모두 합쳐서 총 8편을 보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번 달의 수다 타임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볼게요. 고고! 자, 그러면 제가 뭘 보고 왔는지부터 살펴볼게요. 8일 뮤지컬, 오늘 처음 만드는 뮤지컬. 9일 공연 페인터즈 히어로. 15일 연극 킬미나우. 17일 뮤지컬 로키오로쇼 첫 공. 8일 뮤지컬 로키오로쇼. 19일 낮 공연 뮤지컬 방고와 해바라기 소년. 밤 공연 뮤지컬 로키오로쇼. 25일 연극 프라이드. 네, 일단 이번 달 공연 저는 만족하면서 보고 왔습니다. 재관람한 것도 있고 새로운 작품 만나서 좋았었던 것도 있고 이제 작품 하나씩 말씀드려 볼 건데요. 그 전에 오늘 말씀드리는 공연의 모든 리뷰들은 이미 올라가 있거나 올라갈 예정입니다. 좀 더 상세한 리뷰, 조금 더 객관적인 리뷰는 각 리뷰 영상에서 봐주시고요. 오늘은 좀 편한 영상으로 재미있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공연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처음 만드는 뮤지컬이었죠. 제목 그대로 오늘 처음 만드는 뮤지컬입니다. 정해진 노래도 없고요. 즉흥으로 배우들이 노래를 부르고 대사를 하면서 전체 작품이 다 흘러가는 겁니다. 너무너무 신기하죠? 저도 처음에 이걸 듣고 에이 그래도 뭔가가 있겠지라고 했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이 다 즉흥이더라고요. 작품을 처음 시작할 때 커다란 칠판에다가 관객들한테 막 받아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시작하는 장소, 등장인물의 이름, 뭐 일일 연속극, 뭐 락뮤지컬 이런 것처럼 장르도 봤고요. 명대사도 봤습니다. 이 작품에서 굳이 정해져 있다라고 할 만한 건 작품 제일 처음 시작할 때 부르는 노래, 그리고 커튼콜에서 부르는 노래, 이게 다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즉흥 뮤지컬이 그래도 산으로 가지 않고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하는 장치는 있는데요. 무대 위에 연출님이 함께 올라오십니다. 작품 속에서 작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작가가 이미 PD한테 시나리오를 넘겼어야 했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PD한테 전화를 하면서 즉석으로 막 말을 하는데 그걸 같이 제작하는 게 바로 관객인 거죠. 제가 갔었던 날의 장르는 일일 연속극이었고 장소는 지하 감옥이었어요. 제목이 오늘도 못 나가는 지하 감옥이었나? 그랬는데요. 약간 막장 일일 연속극답게 막장 같은 요소도 있고 급전개도 있었고 웃긴 내용도 있었고 끝에 가서는 감동도 있었죠. 그리고 오늘 처음 만드는 뮤지컬은 특별 게스트들도 있어요. 그날 다른데 제가 갔었던 날 회차에는 김대정 배우님이 특별 게스트로 오셔서 아주 끝에서는 연기랑 노래까지 즉흥으로 같이 하시면서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오늘 처음 만드는 뮤지컬을 제 취향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저는 작품 보면서 원래 애드립이 있는 거나 좀 유쾌한 부분들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막상 이렇게 작품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애드립이고 즉흥인 걸 보니까 네, 제 취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매번 갈 때마다 작품이 다르니까 아마 기복은 있을 거예요. 어떤 날은 정말 완전 레전드 회차가 나오고 어떤 날은 그냥 소소하게 끝날 수도 있고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즉흥 뮤지컬이 있다는 걸 보고 재미로 한번 보시기에는 좋은 작품인 것 같아요. 물론 이 작품도 취향이신 분들은 계속 재관람을 하시겠지만 말이에요. 다음은 연극이나 뮤지컬은 아니고 지금 서울극장에서 하고 있는 페인터즈 히어로라는 공연입니다. 미술 공연, 아트 퍼포먼스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나오는 배우들이 다 바로 그 앞에서 그림을 막 그려냅니다. 저는 이 작품은 초대권은 지원을 받아서 갔다 왔습니다.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전체 공연이 다 스토리로 이어지는 건 아니고 한 코너 한 코너 이렇게 약간 떨어져 있는 예를 들어서 빛을 활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것도 있고 약간 석탄 같은 걸로 막 그림을 그리는 것도 있어요. 제가 가장 잘 보고 왔었던 건 물 위에 그림을 그리는 거였는데요. 물 위에 물감 같은 거 똑똑 떨어뜨리면 쫙 퍼지는 거 아시죠? 그런 식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그게 작품 이름이 언더 더 씨였나? 그랬는데 저는 그 부분이 가장 좋았습니다.
바로 내 앞에서 엄청 멋있는 그림을 즉흥으로 그려내니까 그거 보는 재미는 있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전반적으로 보자면 조금 아쉬운 공연이었습니다. 조금 뚝뚝 끊기는 느낌이 들어서 아쉽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객석 분위기가 조금 많이 자유로운 편입니다. 연극 뮤지컬은 되게 조용하게 보고 그 공연에 집중하잖아요. 이 작품은 물론 취지 자체가 같이 즐기는 공연이기는 한데 조금 다소 시끄러울 수 있다는 점. 아무튼 이렇게 신기한 공연도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연극 킬미나우인데요. 제 리뷰 댓글에도 보시면 저처럼 정말 펑펑 울고 왔었던 분들이 많이 보였어요. 킬미나우는 내용이 어떤 거냐면 몇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나한테는 장애를 가진 아들이 있습니다. 나한테 나는 없습니다. 너무 슬퍼요.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17살 조이랑 그런 조이를 보살피는 아빠 제이크가 나옵니다. 그리고 고모도 나오고 아빠의 친구도 나오고 조이의 친구도 나오죠.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의 성 문제, 안락사 등 꽤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작품을 보면서 이야기만으로도 슬픈 게 아니라 그런 현실을 마주하니까 그것 때문에 더 먹먹해지는 작품이었습니다. 리뷰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솔직히 킬미나오는 너무 불행 같은 이야기가 많이 들어있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무리 봐도 너무 슬픈 걸 많이 넣어놨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저는 그걸 보면서 힐링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킬미나우를 좋게 기억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연극을 좋아하는 이유죠. 소품이나 대사를 보면서 나중에 기억을 떠올렸을 때 슬펐던 기억 플러스 따뜻했던 기억까지 같이 떠오르니까 너무 좋죠. 고무 오리를 보면 저는 이제 눈물 납니다. 그리고 킬미나우 리뷰에서는 말씀을 못 드렸었던 내용인데 여기서 잠깐 막간 스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스포 싫으신 분들은 이 시간으로 가주시고요. 솔직히 킬미나우 작품을 보면서 불편한 부분들이 조금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이크의 친구인 로비는 둘이 친구이자 연인 사이거든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사실 불륜 관계예요. 그래서 작품에서 굳이 이 설정을 넣었어야 했나 라는 생각도 조금 들기도 했어요. 왜냐면 작품 후반부로 갈수록 연인이라는 느낌보다는 정신적으로 교류를 하는 친구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그렇지만 로빈이 나중에 보여주는 그 모습들은 또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의 부탁을 받아서 말도 잘 통하지 않는 조이한테 다가가서 매주 책을 읽어주고 같이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게 저는 너무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리뷰에서 라우디 이야기를 많이 못한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작품 중반부까지만 해도 라우디를 좀 안 좋아했어요. 조이는 자기 몸도 잘 못 가누고 막 목을 잘 못 가누는데도 막 애한테 막 선글라스 씌우고 막 다리 꼬개 하고. 근데 제가 라우디가 좋아진 이유는 마지막에 이제 제이크도 아파지잖아요. 이 가정을 지켜주고 있는 버팀목이 라우디라고 생각했어요. 엄청 밝아 보이지만 사실은 라우디도 앓고 있는 게 많잖아요. 감정 조절이 안 되고 뇌 손상이 있어서. 그런데도 제이크 막 부축해주고 조이한테 잘해주고, 그러니까 라우디가 있어서 이 작품이 전체적으로 밝아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라우디는 가족이 없고 라우디가 이제 제이크를 통해서 아버지에 대한 결핍도 좀 푸는 것 같고 위로받는 것 같아서 아무튼 킬미나우 너무 따뜻한 작품입니다. 저도 원래 이렇게 너무 슬픈 거, 가족 이야기 슬픈 거, 막 아픈 거 이런 작품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막상 가서 잘 보고 왔습니다. 자, 다음은 뮤지컬 루키오로 쇼입니다. 저는 정말 루키오로 쇼만 돌아오면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첫 공연, 두 번째 날 공연, 세 번째 날 공연 연달아서 3일 내내 루키오로 쇼에 출석 도장을 찍고 왔지요. 루키오로 쇼는 당연히 이번 시즌도 리뷰 영상 올라갈 건데요. 근데 이번 시즌 영상이 아직 공개된 게 없어요. 캐스트들은 바뀌었는데 그래서 그 영상이 올라오면 리뷰 영상을 제작할 예정이고요. 제가 지난 시즌에 루키오로쇼 설명서, 리뷰, 디테일, 영화, 모든 노래 다 싹 다 정리한 시리즈 영상이 있으니까 그동안은 그거 보면서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로코쇼 공연장 가서 구독자분들을 정말 많이 만났어요. 3일 내내. 로비에서도 보고 객석에서도 보고 인사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끝나고 나서 DM 보내주신 분들, 댓글 남겨주신 분들 다들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3일 내내 정신이 너무 없어가지고 막 더 반갑게 인사를 막 드리고 싶었는데 아무튼 너무너무 반가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로키오로쇼 이야기를 해볼게요. 로키오로쇼 이야기는 저희 구독자분들이라면 어떤 작품인지는 다들 알고 계시죠? 빠르게 휠의 이야기를 짚고 넘어가 보자면 인간 커플 자넷과 브래드가 차를 타고 갑니다. 고교 시절 은사님 스캇 박사를 만나기 위해서였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천둥이 쿵쾅 하면서 자동차가 고장이 나고 근처에 있는 한 성으로 가는데요. 그 성이 바로 외계인들이 득실득실한 그런 성이었죠. 이 성의 주인은 프랑크퍼터라는 양성애자 외계인 과학자였는데요. 이 성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 작품이 바로 로키오로쇼입니다. 19세 작품이고요. 공연 도중에 빵을 던지고 총을 쏘고 막 비를 뿌려주고 신문지로 그거를 막고 춤을 추기도 하고 이렇게 관객 참여도 활발한 작품이죠. 로키오로쇼는 원작이 뮤지컬이기는 하지만 영화 로키오로 픽처쇼도 있어요. 컬트 문화의 원조라고 불리는 작품이죠. 그래서 로키오로 픽처쇼 영화도 그렇고 뮤지컬 로키오로쇼도 그렇고 정말 매니아층이 탄탄한 작품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초연은 좀 예전인데 최근에 R&D웍스에서 올리면서 10년 연속으로 시즌을 계속 올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로키오로쇼는 약간 첫 공을 가면 내가 1년 동안 벼르고 왔다 하면서 로키오로쇼를 사랑하는 분들이 막 몰려옵니다. 원래도 로키오로쇼는 프랑크퍼터 복장, 자넷 복장, 팬텀 복장, 화장하고 망사 스타킹 신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번 시즌은 유독 많더라고요. 저도 다음 시즌이 온다면 한번 과감하게 가보는 걸로. 첫 공연은 작품도 작품이지만 그 에너지를 느끼러 가는 것 같아요. 로키오로쇼는 관객 참여도 있고 커튼콜에서 다 같이 뛰고 함성 지르는 부분들이 많은 공연이다 보니까 아주 그냥 모든 관객들이 이미 로딩 다 끝났고 이미 미쳐있던데요. 시작하자마자 소리 어휴. 이래서 제가 로키오로쇼를 좋아하나 봐요. 작품 자체도 좋지만 그걸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잖아요. 공연장을 가보면 그것 때문에 더 로키오로쇼가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로키오로쇼 캐스팅 발표를 하고 정말 너무 깜짝 놀랐잖아요. 새로운 캐릭터들이 추가된 거는 물론 승진이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시즌에 성의 집사였었던 리프라프가 막 프랑크퍼터가 돼 있고 콜롬비아가 리프라프가 돼 있고 여러분 바로 제가 김찬호 리프라프가 김찬호 프랑크퍼터로 돌아오기를 아주 그냥 주구장창 기다리는 게 접니다. 제 꿈이 이루어졌어요. 작년에 김찬호 배우님이 마마돈크라이에서 세라 하시는 거 보고 이건 무조건 프랑크퍼터다. 이건 무조건 해야 된다. 이건 무조건 프랑큰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시즌에 캐스팅 발표가 났는데 딱 뜬 거예요. 로키오로쇼도 그렇고 프랑크퍼터도 그렇고 이 작품의 매력은 섬뜩하고 야하고 약간의 코믹적인 요소가 있고 그로테스크적이고 이런 게 다 잘 드러나야 로키오로쇼가 확 산다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어울리는 프랑크퍼터 역할이셨습니다. 로글의 중간중간 목소리 확확 바뀌시는 것도 너무 좋았고 아무튼 너무 신나요. 모든 프랑크퍼터가 다 사랑이고 로키오로쇼는 다 사랑인 거 알고 계시죠? 그렇지만 세 번째 시즌을 거쳐오면서 조금 아쉬운 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영화만 보시면 이 이미지만 보셔도 막 무서우면서 약간 호기심이 생기고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솔직히 시즌을 거듭하면서 좀 더 19금스러운 요소는 추가가 됐어요. 중간중간 야한 장면이나 디테일이나 의상이나 이런 거는 이제 약간 애들은 보면 안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섬뜩한 부분은 아직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모든 캐릭터들이 섬뜩함보다는 조금 코믹적인 디테일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게 너무너무 아쉬웠어요. 디테일들이 약간 조금씩 야한 것보다도 그 야해야 되는 장면에서 확 야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추가된 게 로키오로쇼는 매주 일요일 저녁 공연은 싱얼롱 데이인데요. 그래서 제가 싱얼롱도 바로 다녀와 봤는데 아직까지는 막 엄청 크게 부른다거나 그런 분위기는 아니더라고요. 이거는 점점 막공쯤 가보면 이제 활발해지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다음은 뮤지컬 방고와 해바라기 소년입니다. 제가 로키오로쇼를 3번 봤잖아요. 가장 마지막 날 로키오로쇼를 보러 가기 전에 낮 공연으로 이 작품을 보고 왔습니다. 뒤에서 힐링 따뜻한 걸 보고 밤공 가서 아주 그냥 이렇게 하고 왔죠. 방고우와 해바라기 소녀는 지금은 막공을 했어요. 이게 가족 뮤지컬인데요. 방고우와 까미유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배경은 아르리라는 빛의 마을이에요.
빈센트 반 고흐가 와서 까미유라는 소년과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꾸려가는 내용인데요. 까미유는 자기가 해바라기라고 믿는 9살짜리 소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반 고흐의 이야기가 막 나오는 건 아니고요. 반 고흐가 그림 그린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인물들을 모티브로 삼아서 그 그림에 나오는 인물들이 실제로 캐릭터로 나오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창작 이야기를 꾸린 작품인데요. 그리고 반 고흐와 해바라기 소년에서 제가 가장 반했었던 건 무대랑 넘버였는데요. 무대가 다 해바라기예요. 그게 너무 예쁘고 따뜻해서 좋았고, 그리고 넘버가 멜론 같은 음원 사이트에 풀렸으니까 꼭 들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5월달의 마지막 관극은 연극 프라이드였습니다. 프라이드 첫 공연을 보고 왔는데요. 프라이드는 저는 이번 시즌에 처음 봤어요. 이 작품은 정말 신기한 점이 작품 안에서 두 가지의 시대가 있어요. 인물들은 똑같고 그러니까 완전히 동일 인물은 아니지만 인물들의 이름이 똑같고 약간의 성향들은 조금 비슷한 면이 있는 그런 작품이에요. 멀티 역할을 빼고서 실비아, 필립, 올리버 이 세 사람이 나옵니다. 프라이드는 성소수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작품이기도 한데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나를 찾아가는 과정, 자신을 만나는 과정, 당신이 당신에게 닿기까지를 말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프라이드의 가장 큰 장점은 대사라고 생각해요. 주옥 같은 대사들, 감동을 주는 대사들, 따뜻해지는 대사들, 위로가 되는 대사들, 나를 찾게 해주는 대사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다만 아쉬웠던 건 첫 공연이라서 그랬는지 제가 온전하게 빠져들지는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프라이드를 또 볼 거예요. 더 닫고 싶어서 프라이드를 볼 생각입니다. 이 작품은 관람 연령도 높은 편이고 제가 성소수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작품 전체적으로 대사들이 수위가 좀 센 편이에요. 조금 놀랄 수도 있고 장면 같은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호불호가 갈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소재라는 거 미리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프라이드를 인생 작품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대사가 너무 좋고 특히 그 캐릭터들에서 느껴지는 게 저는 가장 크더라고요. 두 시대 다 합쳐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올리버는 사랑하는 사람한테 약간 돌진하는 그런 매력이 있어서 좋았고 필립은 아닌 척 하는데 주인의 뭔가 그 단단한 거? 변하지 않는 사랑? 그런 게 느껴져서 좋았고 실비아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고 주변 사람들도 잘 보듬어주고 결단력 있고 그런 사람이라서 위로받고 왔었던 것 같아요. 180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작품을 이어가는데 작품 안에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서 더 잘 보고 온 것 같습니다. 저는 작품을 보면서 객석 그 자리에 앉아서 확 와닿는 작품이 있고 공연이 끝나고 나서 한참 뒤에 와닿는 작품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대사들을 계속 내 머릿속으로 떠올리다 보니까 그 대사가 더 마음에 들어졌고 작품이 더 마음에 들어진 그런 작품이 프라이즈였습니다. 자, 이렇게 5월달에 제가 봤었던 총 8편의 공연을 이야기해봤는데요. 여러분은 5월달에 어떤 공연을 보셨는지 어땠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는 제 5월달 관극 뭔가 막 엄청나게 인생 작품이었던 거는 없었지만 전반적으로 다 괜찮았었던 작품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영상도 잘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꾹꾹꾹 눌러주시고 인스타 팔로우 해주시고 안녕!